KKMD 807화 벨기에 군사전문지 Army Recognition 번역. 공산국가 베트남에 최초로 무기 K9 썬더를 판매한 한국. K방산을 중심으로 뭉친 동남아 반중국 연맹. 2025년 1월 중국은 저비용 고효율 인공지능 딥시크를 발표했고, 이를 등에 업은 샤오미, 알리바바, BYD 등 테라픽 10이 부상하면서 미국 테슬라, 엔비디아 등 매그니피션트 7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대목일 것 같은데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세계의 지정학적 환경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각자 도생하는 어수선한 국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도 우리 편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수단으로 우리 편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에게는 K방산이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은 2025년 3월 7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은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으로 남아있으면서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동남아 유력 국가들과 강력한 방위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에 걸쳐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며 주적 관계였던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거의 50년이 지난 2022년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25년 대한민국은 공산권 국가로서는 최초로 베트남에게 첨단 자주포 시스템 K9 썬더 20문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이 2025년 3월 7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y Recognition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에 K9 썬더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이번 거래는 베트남 정부의 안보 전략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현지 매스컴 다음이 보도했다. 나날이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 환경,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베트남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포병 시스템을 현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군사 장비는 러시아 정부를 통해 도입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베트남 정부는 군사 장비 공급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025년 1월에 공개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베트남 정부 간 계약에는 약 20문의 K9A1 자주포를 3억 달러, 현지 환율로 약 4,350억에 인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계약은 한국산 무기가 공산권 국가에 수출된 첫 사례로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간 방위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특히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K9 썬더에 대한 관심은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2024년 4월에 열린 제11차 대한민국 베트남 국방전략대화에서 본격적으로 표명되었다. 베트남 포병 시스템의 현대화는 특히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국경지역과 남중국해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베트남의 포병 무기고는 현대적 포병 시스템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처진 2S3 아카치아 및 2S1 그보즈디카 같은 노후화된 구소련 시대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K9 썬더는 베트남의 일반 포탄으로도 40km, 특수 포탄으로는 최대 60km 떨어진 곳을 타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자주포를 제공한다. 또한 K9 썬더는 빠른 발사 속도와 다중탄 동시 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신속하면서도 기동성 높은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K9 썬더의 능력은 포병 우위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K9 썬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수출된 자주포들 중 하나로 현재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호주가 운용하고 있다. 성능, 비용 효율성, 다양한 지형에 대한 적응 능력 등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K9 썬더는 독일 PGH-2000 같은 값비싼 모델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K9 썬더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덕분에 포병 시스템 현대화를 모색하고 있던 나라들은 보다 접근하기 쉬운 가격으로 우수한 현대 포병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K9 썬더의 상업적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여기 더해 대한민국의 기술 이전 제한은 국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 자주 국방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군사 협력은 이번 K9 단일 거래에 국한되지 않고 장교훈련, 연합훈련, 기술교환 등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전략적 틀로 확장될 예정이다. K9 자주포 1차 인도부는 2025년까지 베트남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초 실전 배치될 장소는 중국과 접경한 북부 지역의 전략적 포병 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K9 자주포를 불과 20문에서 30문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베트남 포병 전력의 종합적 현대화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포병 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시키려면 베트남은 K9 자주포 수백 문을 추가로 조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은 수년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K9 자주포 거래는 베트남 군사 장비 조달 전략의 변화를 나타내며 나토 표준과 호환되는 군사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 국가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의 그늘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무섭도록 빠른 진화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K9 썬더 자주포 인수 계약은 한국 베트남 관계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1992년 단절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두 나라는 경제, 기술, 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 대한민국은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 활동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삼성, LG, 현대 같은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양국 간 협력 관계는 국방 분야로까지 확대되어 2022년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데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방위 및 산업 협력 관계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를 의미한다. 베트남은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강함으로써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서도 첨단 군사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최대한 피하고 싶은 베트남 입장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아닌 한국과의 협력은 보다 유리한 선택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베트남과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 등에 의해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안보적 도전에 대응하여 보다 독립적인 방위 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에도 부합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동남아 유력 국가들과 강력한 방위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동맹 관계가 재편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이러한 역학관계는 군사 분야를 넘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의 K9 썬더 자주포 구매는 궁극적으로 단순한 무기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전략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자국군을 현대화하고 방위 협력 관계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서구 표준과 호환되는 군사 장비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있어 이번 K9 자주포 거래는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선도적인 방산 제품 공급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야망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단계를 거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점점 더 강경해지는 중국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 간의 동맹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 베트남 양국 사이에서 구축되고 있는 협력관계는 광범위하게 재조정되고 있는 아시아 역학관계의 일부에 불과하다. K9 썬더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 성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관계 재편에 대한민국이 기여하고 있는 동시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전략적 플레이어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이 2025년 3월 7일에 게재한 기사 Vietnam selects South Korea's K9 Thunder, marking a strategic shift in military relations in Asia. 대한민국 K9 썬더를 선택한 베트남, 아시아 군사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략적 변화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기 거래는 단순히 경제적 거래에 그치지 않으며 비상시 아군이 되어주겠다는 상호 신뢰의 거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잠재적 적성국가에 주요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무기에게는 조국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동맹국가와 무기체계를 공유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부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어 정비 및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외로 수출된 우리 무기체계들은 비상시 다시 우리가 긴급 수혈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무기 생산 공장이 파괴당해도 해외에 설립된 공장을 통해 호환되는 무기체계들을 계속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에서 점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사적 해처 모여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K방산이 있습니다. Army Recognition의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 베트남은 향후 K9 썬더 자주포를 수백 문 이상 더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북쪽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또 다른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인 미얀마나 라오스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인구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지정학적 조건을 봤을 때 베트남은 북쪽 국경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 많은 지상 무기 체계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현재 AS-21 레드백에 적용된 기술을 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량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K-21 보병 전투 장갑차나 K-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등이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역시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지정학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기에 한국산 수상 전투함 혹은 잠수함까지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FA-50이나 KF-21 보라매 같은 전투기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기사 번역을 마무리하면서 친구는 많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는 격언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지역 중의 하나가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표시된 농협 계좌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